오빠, 언니, 누나. 여기 영국의 한 대학에서 학생들이 모여 한국말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세계 최고의 대학 옥스퍼드 대학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천재들만 모인다는 그곳에서 왜 외국 학생들이 한글을 사용하면서 한국어로 대화하는 걸까요?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옥스퍼드 대학에 다니는 소피아라고 합니다. 엄마는 저를 임신하셨을 때부터 임신 중독증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임신 8개월이었을 때 갑작스럽게 위험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위기를 넘기며 수술을 해서 제가 태어났어요. 그렇게 저는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로 가고 엄마는 중환자실로 가셨다고 해요. 엄마는 저를 낳고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져 의식을 잃었고 오랫동안 중환자실에 계셨죠.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건강해졌지만 엄마는 차도가 없으셨어요. 오랫동안 차가운 중환자실에 계셨던 엄마는 제가 2살이 되던 해에 심장이 멈춰 숨을 거두셨어요. 그때 아빠도 엄마를 따라가고 싶었지만 엄마가 남겨주신 저 때문에 엄마의 선물이라며 더 잘 살아보자고 마음먹고 저를 키우셨다고 해요. 아빠는 트레일러 운전을 하시면서 돈을 버셨고 고생하며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셨어요. 어릴 때는 할머니가 가끔 돌봐주시기도 하셨지만 할머니까지 돌아가시자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죠. 엄마가 너무 그리워 혼자 울기도 하고 원망도 많이 했어요. 가끔 투정도 부리고 싶고 엄마의 따스한 손길이 그립고 부러웠어요. 하지만 제가 투정만을 부릴 수 없었던 이유가 엄마의 소중한 목숨과 맞바꿔 태어난 거잖아요. 아빠에게 더 이상 불행을 안겨드릴 수는 없더라고요. 저는 더 열심히 노력했죠. 혼자 있는 시간은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때 읽었던 책들이 제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학창시절 공부는 저에게는 도피처와도 같았거든요. 책과 수학 문제에 빠져들다 보면 저의 어려움은 점점 잊게 되었어요. 특히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참 맘에 들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느낀 건 인생은 정답이 없고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수학 문제는 공식만 대입하면 풀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나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니 학교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선생님들께서는 항상 저에게 용기를 주셨고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시니 어깨가 으쓱했고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부자도 아니고 엄마가 안 계시는 제가 공부 잘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결국 고등학교 졸업하던 해에 성적이 우수했던 저는 A레벨 테스트에서 올 A+를 받고 심화수학에서 A+를 받았어요. 그리고 MAT라는 수학시험에 응시해서 만점을 받아 옥스퍼드 대학 수학과에 입학했어요. MAT 시험을 보지 않으면 옥스퍼드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중요한 시험이거든요.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단짝 친구 올리비아를 사귀게 되었어요. 올리비아는 영국에서 네로라하는 명문가의 자녀예요. 저와는 시작부터가 다르죠. 어릴 때부터 사교육이란 사교육은 모두 받고 원하는 공부에 스포츠까지 부족함 없이 자란 올리비아는 얼굴도 예뻤어요. 처음엔 올리비아의 모든 것이 부러웠어요. 저와는 너무도 다른 집안과 배경. 올리비아가 갖고 있는 명품 옷과 가방까지 너무나 부러워서 질투심까지 나더라고요. 하지만 올리비아는 겸손하고 착한 친구였어요. 집이 부자라고 콧대 눕거나 까탈스럽지 않고 저에게 먼저 다가와서 말도 시켜주고 다정다감하게 대해줬죠. 오히려 제가 더 자존심이 센 편이라서 처음엔 올리비아에게 냉랭했어요. 저희 학교는 부모님 연소득에 따라 장학금을 받거든요. 저는 무료로 학교를 다니고 올리비아는 등록금을 내는 것까지 마음에 안 들어서 차갑게 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올리비아랑 친해지고는 제가 참 못났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다 제 자격지심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차가웠던 저와는 달리 따뜻하게 대해주는 올리비아에게 저는 점점 마음을 열어 단짝 친구가 되었어요. 올리비아를 알고 나서는 한 가지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올리비아는 K-팝 광팬이거든요. 올리비아가 고등학교 때 우연히 한국 영화 기생충을 보고
한국에 매료되어서 한국 드라마부터 K-팝까지 한국에 대한 사전이 따로 없을 정도로 줄줄 꿰고 있더라고요. 올리비아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는 블랙핑크래요. 블랙핑크는 노래도 춤도 다 좋다고. 블랙핑크가 하고 다니는 옷부터 액세서리 같은 걸 무조건 사고 똑같이 따라하고 다녀요. 저희 옥스퍼드 대학은 전공 과목을 정말 많이 공부해요. 저희는 수학과이기 때문에 질릴 정도로 공부를 많이 시키거든요. 저는 수학을 워낙 좋아해서 큰 스트레스는 없었고 몸만 조금 피곤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올리비아는 너무 힘들었나 봐요. 금요일 수업이 끝나고 갑자기 저에게 전시회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올리비아를 따라갔죠. 런던 사우스 켄싱턴 지하철역에 한글로 된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거예요. 한류라고 써 있더라고요. 올리비아가 가자고 한 곳이 그 한류 전시회였어요. 전시는 영국의 세계 최대 공예 박물관인 빅토리아 앤드 앨버트 뮤지엄에서 열리는데요. 그곳이 얼마나 큰 곳이냐 하면 빅토리아의 여왕 부부의 이름을 딴 곳이에요. 여왕 이름은 영국에선 웬만한 스케일 아니고는 붙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 크고 영국스러운 박물관에서 한국어로 된 전시회가 열리는 것이었어요.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당연히 알고는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열광할 줄은 몰랐어요. 전시회를 구경하는 내내 왜 사람들이 한국에 열광하고 한류에 빠지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전시는 모두 한글로 되어 있었는데 그 전시회를 관람한 사람들은 한글을 읽고 이해하는 거예요. 저도 한류를 알고 싶어지면서 한글이 참 궁금해지더라고요. 특히 글씨가 예쁜 게 마음에 들었어요. 저도 그때부터 한글에 빠지게 되었죠. 올리비아는 이미 한글 공부를 해서 한글을 보면 어느 정도 읽는 수준에 와 있더라고요. 올리비아에게 나도 한글이 너무 예뻐서 한글을 배워야겠다고 말했더니 올리비아는 한글은 어떤 말도 다 글로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어로 표현을 못하는 내용까지 한글은 다 표현할 수 있다고 하니 저는 궁금해 미치겠더라고요. 반짝반짝한 눈으로 꼬치꼬치 물었더니 옥스퍼드 대학 내에 한류 동아리가 있다고 했어요. 옥스퍼드 학생들 중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K-팝을 좋아하는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저도 함께 가서 배워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올리비아를 따라갔죠. 그 동아리는 한국 드라마를 이용해서 한글을 배우고 있었어요. 드라마는 킹더랜드였는데 마침 킹더랜드 안에서는 영국 배경도 나와서 영국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은 거예요. 모두 모여서 신별로 대본을 만들어서 한글을 배우고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수준이 된 학생들은 드라마에 빠져서 보기도 하고 감정이입도 하더라고요. 한국 드라마는 색감도 너무 예쁘고 스토리까지 재밌었어요. 저는 처음 본 그 한국 드라마에 빠져버렸어요. 여주인공과 남주인공이 모두 한국 유명 가수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호텔에서 이루어지는 사랑 얘기에 빠져 저는 그날 그 드라마 정주행을 다 했답니다. 그렇게 동아리에 들어가서 친구도 사귀고 한글과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동아리 학생들은 이미 중고등학교 때부터 한류에 빠져서 드라마, 영화, 가수까지 모두 섭렵해서 줄줄 외우기도 하고 어느 정도 수준급으로 한국어를 사용하기도 했어요. 한글 못 읽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 몇 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저는 공부에 약간 승부욕이 있거든요. 마침 방학을 해서 하루에 10시간씩 한국어 공부를 했죠. 넷플릭스를 통해서 안 본 드라마가 없을 정도로 보고 읽고 따라하며 한국어를 배웠어요. 아빠는 학창시절부터 TV도 안 보던 제가 그렇게 한국 드라마를 본다니 대체 무슨 일이냐며 신기해 하셨어요. 한국 K-팝은 아빠도 운전을 하면서 자주 들으신대요. 특히 방탄소년단 음악은 신나서 운전하실 때 졸음을 싹 없애주신다고 하셨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건 빙산의 일각이었죠. 한국 드라마를 보니 한국에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올리비아와 그때부터 한국 음식을 먹으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한국 음식은 대체 왜 이렇게 맛있는지 먹으면서도 매콤한 한국 음식에 빠져버렸답니다. 올리비아는 한국에 3번 정도 방문했는데 한국 현지에서 먹는 음식에 비하면 영국에서 먹는 한국 음식은 그냥 그렇다더라고요. 음식도 맛있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한복이 참 아름다운 거예요. 동양스럽기도 하면서
신비스러운 디자인도 참 멋졌고요. 다음엔 한국 뷰티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영국에서는 한국 뷰티가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요. 한국 화장품까지 다들 직구해서 화장을 배우고 있는데 한국 화장품은 어쩜 그렇게 고퀄리티로 한 듯 안 한 듯 예쁘게 꾸며줘서 친구들도 만나면 한국 화장하기 바쁘다니까요. 저희 옥스퍼드 대학생들은 영국 학생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명문이다 보니 전 세계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근데 그 전 세계에 있는 학생들이 모두 한국에 빠져서 한국 문화만 바라보고 있어요. 동아리 친구들끼리 부르는 호칭도 오빠, 언니, 누나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아시다시피 영어로는 상대방은 유 하나로 통일해서 부르잖아요. 근데 한국어는 유라는 의미가 당신, 너, 언니, 오빠 이렇게 많은 호칭이 있어요. 영어는 한글에 비하면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어서 너무 후졌다고 말할 정도예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한국어 단어가 올라가 있거든요. 언니, 오빠, 누나를 포함해서 총 26개가 올라가 있어요. 한글에 대해 공부하다 보니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한국어를 쓰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글을 만드셨다고 했어요. 친구들은 다들 그분은 천재라고 부르곤 하죠. 한글에는 없는 발음이 없거든요. 요즘 영국 어린이들도 한류에 빠져서 한국어 사용까지 잘한다니까요. 한국어가 이러다 세계 공용어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답니다. 저희는 주중에는 매일 학교 수업에 열중하고 주말이 되면 어김없이 한국 문화를 배우고 찾아다녔어요. 어느 날 올리비아가 이번 학기가 끝나면 한국에 함께 가보는 게 어떻냐고 하는 거예요. 저도 정말 가고 싶었지만 아시다시피 제가 좋아하는 한류 때문에 한국에 간다고. 아빠한테 손을 벌리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올리비아에겐 너무 가고 싶지만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고 말했어요. 올리비아는 저랑 꼭 한국에 가고 싶다고 하면서 너무 아쉬워했죠. 저도 아쉬웠지만 어릴 때부터 제가 잘하는 건 제 상황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원망하고 한탄해도 바뀔 수 없다는 걸 잘 알았죠. 비행기 값만 해결을 하면 한국에서 지내는 비용은 올리비아가 해결해 준다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었죠. 혼자 집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오랜만에 아빠가 오셨어요. 아빠에게 한 번도 부탁을 하거나 푸념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한국이 너무 가고 싶었는지 아빠에게 올리비아와 한국에 가고 싶은데 나는 갈 수 없다고 태어나 처음으로 투정을 부렸죠. 아빠는 그동안 트레일러 운전을 하신 건 다 저를 뒷바라지 하려고 한 건데 오히려 저는 학생 때부터 공부를 잘해서 아빠가 큰 돈이 들어간 적도 없고 지원을 해준 적도 없었다고 하셨어요. 모아둔 돈으로 한국을 꼭 보내주고 싶으시다며 못난 아빠 만들지 말고 꼭 다녀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빠 오랫동안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빠는 저에게는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싶다고 그게 아빠의 삶의 이유라고 하셨어요. 제가 반듯하고 공부 잘하는 딸로 자라줘서 항상 고맙다고 하셨고 그렇게 저도 한국에 가게 되었죠. 마음이 무거웠지만 한국에 꼭 가고 싶었어요. 올리비아에게 말했더니 얼마나 기뻐하던지. 올리비아도 저랑 꼭 가고 싶어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나 봐요. 올리비아의 부모님께서는 제 덕분에 올리비아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생활도 잘하니 선물을 해주고 싶다는 걸 겨우 거절했어요. 그렇게 아빠가 보태주신 돈으로는 비행기 값을 사용하고 올리비아 부모님께서는 거절을 해도 호텔만은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감사하게 호텔 비용까지도 지원을 받았어요. 학창시절부터 장학금도 받고 차곡차곡 모아온 돈을 한국 여행에서 경비로 쓰기로 하고 그렇게 올리비아와 한국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 대표로 미국에 가서 수학경시 대회를 참석한 적은 있었지만 여행으로 비행기를 탄 적은 없었어요. 제가 일생 동안 가본 공항은 런던 공항과 뉴욕 공항뿐이었는데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영국과 미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두 나라인데 한국 공항에 비하니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일단 시설면에서 놀랐던 건 런던과 뉴욕 공항은 오래되어서 내릴 때부터 쾌쾌한 냄새가 났거든요. 제가 후각이 상당히 예민한 편이라 내리자마자 냄새부터 맡게 되는데요.
한국 공항은 향긋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승무원들은 정말 예쁘더라고요. 요즘 K뷰티에 빠져서 올리비아와 K뷰티로 화장을 하는데 아직 한참은 더 배워야겠더라고요.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버스를 찾아가는데 막힘없이 통과해서 제가 인천공항 몇 번 와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만큼 길찾기와 안내가 쉽게 되어 있더라고요. 버스를 타야 하는데 안내하시는 분께 여쭤보니 바로 버스표를 끊어주셨어요. 그 많은 버스가 시간이 딱딱 맞춰 온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어요. 버스를 타고 내렸습니다. 저희는 광화문에 있는 호텔에 투숙했는데 호텔에서 나오면 바로 광화문 광장이 있었거든요. 그 광화문 광장에 세종대왕 동상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만나고 싶었는지 저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모두 세종대왕 동상에서 기념사진 찍으려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혹시 모를 소매치기에 대비해서 가방을 앞으로 모아서 끌어안고 다녔는데 올리비아가 제 모습을 보더니 한참 웃는 거예요. 여기는 영국이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네 가방 아무도 안 가져간다고 했어요. 솔직히 유럽은 소매치기가 너무 많아서 눈 뜨고도 잃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근데 한국은 소매치기도 없고 다른 사람 물건을 갖고 가지 않는다니 참 신기했어요. 한국에 도착하니 목도 마르고 커피가 먹고 싶었어요. 카페에 들어갔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휴대폰과 노트북을 그냥 그 자리에 두고 주문도 하러 가고 화장실도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방으로 자리를 맡는 거예요. 아니 가방을 안고 있어야지 왜 저기에 다 두고 다니냐고 했더니 올리비아는 내가 말했잖아. 한국은 자기 물건이 아니면 다른 사람 물건은 신경도 안 써. 라고 말했어요. 솔직히 영국이 더 잘 살고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이랑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호텔과 가까운 경복궁을 가기로 했어요. 주머니에 휴지가 있어서 쓰레기를 버리려고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쓰레기통이 없는 거예요. 신기한 건 쓰레기통이 없는데 길에 휴지가 하나도 떨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대체 쓰레기를 어디에 버려야 하냐고, 왜 한국 사람들은 쓰레기통이 없는데도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없냐고. 역시 한국은 멋지다고 올리비아랑 한참 동안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올리비아랑 쓰레기에 적은 쓰레기통이 아니냐는 말까지 했답니다. 경복궁에 도착해보니 정말 멋지더라고요. 세종대왕 같은 왕들이 이런 곳에서 살았다고 하니 신기하기도 하고 영국의 건축물과는 전혀 다른 한국의 기와가 정말 예술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경복궁에서 나오니 길에는 K뷰티답게 화장품 가게가 참 많이 보였어요. 화장품 가게에 들어가니 신세계더라고요. 팩이 하나에 한국 돈으로 1,000원인 거예요. 올리비아랑 팩을 사다가 호텔에서 매일 얼굴에 붙였더니 한국에 돌아가는 날 얼굴이 얼마나 뽀송뽀송해졌는지 몰라요. 먹거리는 또 얼마나 다양한지 한국에서 먹은 음식 중에 떡볶이에 빠져서 매일매일 먹었어요. 저희가 너무 돌아다니다 보니 끼니를 못 먹은 날도 있었거든요. 그럴 땐 편의점으로 가면 편의점에는 다양한 도시락도 있는 데다 저렴하기까지 했어요. 한국은 기다리는 일이 없는 게 더 좋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대해 공부할 때 본 내용 중에 한국 문화에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있다고 하는데 그 문화가 만들어낸 한국인들의 습관이 있대요. 그건 바로 기다리지 않고 척척 일 처리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한국에서 관광을 하며 음식점에 갈 때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숙소와 가까운 곳에 돈가스 집이 있었어요. 저희가 매일 한국 음식을 먹다 보니 가끔은 영국 음식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돼지고기라고 써 있어서 우연히 들어가서 먹게 되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저희가 한국에 머문 동안 5번은 넘게 방문했어요. 스테이크와 비슷하기도 한데 소스와 바삭 튀긴 돈가스 고기는 상상 초월한 맛이더라고요. 올리비아와 영국에서도 계속 생각날 것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 문화 중 하나 더 신기한 건 키오스크였어요. 키오스크가 작은 식당에도 다 설치되어 있어서 기다림 없이 편리하게 주문하고 대기할 수 있더라고요. 가끔 저희는 스타벅스에 갔는데 줄을 서는 사람은 없는데 직원들이 음료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은 앱으로 사이렌 오더라고. 미리 주문을 하면 대기하지 않아도 음료가 다 만들어지면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한국은 안 그래도 IT 강국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까지 선진 문화가 스며들어 있다니 대단히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스마트하고 친절하기까지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세련된 곳에서 지내니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다고 느꼈어요. 저희는 그렇게 열흘간의 한국 여행을 끝내고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지가 한참 되었는데도 올리비아와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얘기하고 회상에 젖어서 지내고 있어요. 영국 친구들도 한국 문화에 빠져서 한글 사용하는 학생들도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영국의 세종학당이라고 한국어를 배우는 교실이 있어요. 그곳에 한국어를 배우려고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다들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은데 제대로 된 곳이 없어서 아쉬워하고 있어요. 한국을 배우는 곳이 영국에 더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영국에서 대학을 열심히 다니고 돈을 조금 더 모아서 한국으로 또다시 여행을 갈 예정입니다. 사랑해요. 한국. 이상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국까지 뻗어나간 한류 열풍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동포착은 더 감동적인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